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2회 안양시 의회 임시회 중 의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새해 첫 운영위원회 회의입니다. 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금일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오정근입니다. 금일 회의에서 다루시게 될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일 회의에서는 의회 사무국 소관 2022년도 주요 업무 보고를 청취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의회 사무국 소관 주요 업무보고 청취건을 상정합니다. 정창모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의회 사무국 간부 공무원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정창모입니다. 이민년 새해를 맞이하여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윤경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의회 사무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영렬 총무경제 전문위원입니다. 이재영 부서환경 전문위원입니다. 김현옥 도시건설 전문위원입니다. 박성호 의회운영 전문위원입니다. 김윤서 입법 전문위원입니다. 박영철 의정팀장입니다. 강문종 의사팀장입니다. 성태소 홍보팀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2022년 의회 사무국 주요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순서는 기본현황 21년도 주요 업무 추진 실적, 2022년도 주요 업무 추진 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부터 18페이지까지 기본현황과 2021년도 주요 업무 추진 실적은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보고를 대신토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 2022년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1쪽 의원 사무실 지원 및 청사 환경 개선입니다. 청사 내 시설물의 지속적인 관리와 보수로 청사를 효율적인 환경으로 개선하고자 의회 주차장 주차관제 시스템 설치, 본회의장 전자회의 시스템 구축, 청사 내 CCTV를 추가 설치하여 청사 방호 및 보안관리 강화에 철저를 기하고 또한 의원님 한 분 한 분의 의정활동에 불편함이 없도록 사무실에 필요한 물품과 뒷기류를 구입하여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자매시의회 합동연소 추진입니다. 1996년부터 자매결혼을 맺고 있는 강릉시 의회와의 합동연소는 작년에 코로나19로 인하여 미개최하였습니다. 올해는 정부의 방역 지침을 준수하고 의회 회기 및 각종 의회 일정 등을 고려한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자매시의회 합동연소를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어 23쪽 의회 공무 국외 출장 추진입니다. 선진국의 지방자치제도 실태와 각종 시설 비교 견학을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공무국외 출장은 임기 중 유럽, 미주 지역은 1회, 상임위원회 활동은 전 후반기로 각 1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2021년에는 코로나19로 추진하지 못하였으나 올해에는 국내외 상황을 예의주시하여 추진할 예정이며 추진 시 시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출장 계획을 수립하여 안양시 의회의 신뢰도 제고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장기 체육대회 추진입니다. 의장기 체육대회는 체육인구 저변 확대와 시민의 체력 정진을 위하여 족구, 축구, 풋살, 볼링 등 4개 종목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참가자들의 화합을 도모하고 우위를 다지는 뜻깊은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5쪽 의회 개원 31주년 기념식 개최입니다. 의회 개원 31주년을 맞이하여 그간의 의정활동 성과를 돌아보고 더욱 성숙된 안양시 의회로 거듭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내실 있게 기념식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책지원관 신규 채용 추진입니다.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에 따라 의원님의 정책지원 전문 인력인 정책지원관을 신규 채용하여 의회의 역량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채용 직급은 임기제 행정 7급 4명으로 1차 서류 전형, 2차 면접 시험 등을 통해 상반기 중에 채용할 계획입니다. 다음 27쪽 의원 역량 강화를 위한 의원교육 실시입니다.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등 공공, 민간기관의 위탁교육과 법정 의무교육을 위한 자체교육을 실시하여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지식 습득 등 의원 전문성 향상을 위한 역량개발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사회복지시설 위문입니다. 민족 고유의 명절인 설 추석 명절에 관내 사회복지시설을 위문하여 어려운 이웃에 대한 사랑을 실천하고 우리 사회의 나눔 문화를 확산코자 합니다. 위문시설은 최근 2년 내 방문한 복지시설을 제외하고 적절하게 안배하여 위문토록 하겠습니다. 금년 설맞이 방문시설은 4개소를 방문하였습니다. 다음 29쪽 내실있고 효율적인 의회 운영입니다. 2022년 회기 운영 기본 일정은 지난 1월 4일 의결된 사항으로 정례회 2회 50일, 임시회 7회 49일 등 총 9회 99일간 운영할 계획입니다. 세부 기본 일정은 유의무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의원 세미나 등을 통한 전문성 제고입니다. 의원 세미나는 총 3회에 걸쳐 실시할 계획으로 의정활동과 관련된 주제로 해당 분야 전문가를 초빙하여 의정활동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내실 있는 교육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의정연수회는 효율적인 의회 운영을 위한 특강 등을 포함하여 화합과 소통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31쪽 2021년 회계연도 결산검사 실시입니다. 3월에 개최하는 제273회 임시회 시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여 내실 있는 결산검사를 통해 예산이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하겠으며 결산검사 분야별 주요 내용에 대해서는 10월 중에 보고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2쪽 청소년 의회 운영입니다. 지방의회 체험에 소중한 기회를 제공하고자 초, 중, 고 2개교 100여 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하반기에 2회에 걸쳐 청소년 의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참여에 대한 집중도를 높이고 흥미를 갖도록 청소년 우수 제안을 선정하여 5분 발언, 소감 발표 등을 통해 민주주의 의사결정 과정을 배울 수 있도록 청소년 의회 운영에 내실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다양한 매체를 통한 의정활동 홍보입니다. 의원님들의 역동적인 의정활동을 언론사, 의회 홈페이지, 인터넷 생방송, SNS 등 다양한 매체에 신속 정확하게 홍보하여 시민의 알 권리 충족은 물론 시민과 소통하는 신뢰받는 의회상 구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34쪽 의회 소식지 발간입니다. 의원님 한 분 한 분의 전반적인 의정활동 내용을 시민들에게 정확하게 전달하고자 함께 소통할 수 있도록 의회 소식지를 분기별로 1,500구씩 발간 배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5쪽 초등학생 의회 단체 견학입니다.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에 맞춰 미래의 지도자인 관내 초등학생 4, 5, 6학년 학생 180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의회의 기능과 역할을 알려주는 체험의 기회를 소규모 견학으로 상반기 중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정백서 발간입니다. 기본현황, 의정운영, 위원회 활동, 시정질문 등 제8대 전후반기 의정활동에 대해
전반적인 내용을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귀중한 의회 역사 자료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7쪽 의정 홍보책자 및 동영상 제작입니다. 제9대 전반기 시의회의 기능과 역할, 의정 활동을 책자와 동영상으로 제작하여 의회를 방문하는 외부 인사와 시민들에게 홍보 자료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회 홈페이지 전면 개편입니다. 현재 운영 중인 의회 홈페이지를 최신 디자인과 사용자 중심의 맞춤형 홈페이지로 개편하여 시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이용의 편의성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진행사항은 현재 정보통신과의 보완성 검토를 완료하였으며 업체 선정을 위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바 계획된 일정에 맞춰 홈페이지 개편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9쪽 의회청사 CCTV 추가 설치입니다. 2021년에 의회청사 내에 CCTV 9대를 9대를 설치하였으며 올해에는 본회의장 복도 및 입구, 옥상 등에 총 8대를 추가 설치하여 청사 방어 및 보안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 의회 사무국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면서 이 자리를 빌려 저를 포함한 의회 사무국 직원 모두는 의원님 한 분 한 분의 의정 활동을 지원하는 데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창모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는 1문 1답 형식으로 진행하고 질의에 따른 추가 답변 자료는 서면으로 가름코자 하오니 위원님들과 관계 고문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이 양해가 있으시다면 업무보고 준비에 여념이 없으신 각 상임위원회 전문위원들은 업무에 복귀토록 했으면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전문위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셔도 좋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필려 의원님. 네, 업무 보고 잘 받았습니다. 우리 정창모 국장님 처음 오셔서 이렇게 자세한 업무 보고를 설명해 주셔서 잘 들었습니다. 우리 이제 어제부터 우리 사무실에 공기청정기가 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특별하게 요구한 것 같지 않은데 이게 우리 의장님이 배려해 주신 건가요? 어떻게 된 건가요? 궁금해서 일단 답변 지금 바로 답변할 수 있으면 예, 1문 1답인데요. 그거 지난번에 예산에서 올렸어요. 예산 검토하실 때 잘 보셨으면은 그거 아실 텐데. 예산 아니. 통과한 겁니다. 예, 본회의 예산. 네. 금년도 본 예산에 이게 포함되어 가지고 그 예산에 따라서 집행한 내용입니다. 네네. 아니 어쨌든 바로 이렇게 별다른 설명 없이 바로 이제 설치돼 있어서 깜짝 놀랐어요. 이게 잘못 이게 와 있나 이런 생각을 한번 했었습니다. 어쨌든 이게 보니까 이게 연중 임대료가 렌탈료가 500만 원인 거죠? 한 달 임대료가 아닌 거죠? 예. 알겠고요. 제가 이제 좀 정식으로 좀 여쭤보고 싶은 거는 그 의원 역량 강화를 위한 의원 교육 실시 관련했는데요. 여기도 보면은 이제 우리가 그 MOU를 맺은 곳이 이제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이잖아요. 네. 거기도 저도 한번 가보니까 굉장히 그 교육 내용이 우수하고 굉장히 큰 도움이 됐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안양 관내에도 대학들이 이제 많잖아요. 관내 대학에서도 이런 그 시효 과정 같은 것들을 이렇게 구성해가지고 이제 하겠다는 대학이 꽤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서울대 행정대학원이라고만 이제 한정하지 말고
우리 안양 관내에 있는 대학에서도 이런 그 시효 과정 관련된 그런 교육이 있다면은 자발적으로 원하는 분에 한해서 이렇게 융통성 있게 교육을 좀 이수할 수 있도록 그런 거에서 폭넓게 좀 확대했으면 좋겠다는 좀 제안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그 국장님 이 내용에 대해서 혹시 들은 바가 있으신가요? 지금 의원님 역량 강화를 위해서 그 교육하는 거를 서울대학하고 한다는 얘기는 들었었는데 그 관내 쪽에서는 아직 저희가 파악을 이게 안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듣기는 했지만은 꼭 서울대학교에 한정되는 것보다 그래도 좀 서울대학이 사실 뭐 국내에서 따졌을 때는 최고의 대학이고 그러니까 아마 그쪽으로 한 것 같은데 지금 말씀하신 것 같이 그 관내 대학교에도 그런 과정이 있다 그러면 저희가 좀 더 그 내용을 살펴보고 그 과정에 의원님들이 참여할 수 있다 생각되면 한번 그거에 대해서 별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아니 서울대학교도 굉장히 좋아요. 또 원하는 분들은 거기도 가시고, 근데 이제 대림대학에서 그 과정을 만들어서 한번 그 제안을 한 적이 있었었어요. 근데 그게 예. 이제 실행이 되지는 못했었어요. 여러 가지 이제 이유가 있었겠죠. 코로나 관련된 것도 있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우리가 관내 대학에다가 먼저 이제 그런 것들이 혹시 교육 프로그램이 있다면 안내를 해주면 우리 의원님들이 이제 원하는 경우 교육을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서로 이제 많은 그 정보를 좀 취합해서 알려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에서 한번 제안을 드려봅니다. 예, 잘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여기에는 지금 안 나왔는데 우리 이제 의회 그 홍보 기념품 있잖아요. 그 품목을 정하는데 굉장히 신중을 기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이제 그 기념품을 받은 사람들이 정말 소중히 간직하고 기억될 만한 그런 그 종류의 기념품으로 정말 심사숙고해서 선택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잘 활용되지 않고 남아 있으면 그것도 처치 곤란이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요. 그런 거를 할 때 조금 더 뭐랄까 우리 의회 운영위원회에도 한 번도 그런 의논을 한 적은 없습니다만은 그런 제안을 좀 받거나 해서 이제 개인적인 그런 이제 소수의 의견으로 할 것이 아니라 다수의 의견을 들어서 정말 기념품다운 기념품을 선정해 주시기를 제안 드리겠습니다. 예, 잘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김필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필래 의원님이 그 제안에 저도 찬성을 하는데요. 이 홍보 기념품은 정말 여러 사람의 의견을 들을수록 더 받는 사람이 기쁠 수 있는 이런 물품으로 선택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아직까지도 누가 정하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정해진 대로 따르는 것보다 우리 의원님들도 활용을 할 수 있는 이런 것이기 때문에 우리 의원님들, 운영위원님들의 의견이 좀 반영되는 물품 선정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거에 대해서 잠깐 좀 설명을 드리면 예. 저희가 이제 기관을 방문하는 분들한테 드리는 게 있고 또 아니면 또 의원님들을 개개인한테 방문을 하지만 그래도 좀 필요성이 있을 때 자유롭게 좀 이 기념품을 갖다가 지급할 수 있도록 일단은 제가 한번 검토는 해봤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의장님이 이렇게 좀 해주신 걸로 알고 있는데 비누 같은 것도 굉장히 선호도가 의원님들한테는 좋았다고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얘기 들은 바에 따르면은. 그래서 하여튼 조금 다양성이라든지 그런 거는 의원님들 한 분 한 분 좀 말씀을 좀 들어보고 좀 최대한 준비하는 거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전체 의원님들 한 분 한 분은 너무 수고스러우니까 기본적으로 우리 운영위원님들의 예, 알겠습니다. 의견은 좀 반영이 됐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제가 이 자체가 의회 운영 아니에요. 이거 물품 선정 또한 그래서 제안을 찬성하는 겁니다. 저도 또 네 이채명 의원님. 네, 국장님. 네, 이채명 의원입니다. 예. 의회에 오신 지 얼마 되진 않으셨는데 그래도 많은 부분 좀 파악을 좀 많이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지방자치법이 이제 32년 만에 개정이 되면서 우리 안양시 의회도 지금 지방의회 인사
인사권이 독립된 거 맞죠? 예. 네. 그러면 시하고 그 인사 교류 즉 1대1 그 마트레이드는 없는 건지. 그게 이제 만약 저희가 이제 1월 13일자로 의회 인사권은 독립이 됐는데 네. 자체적으로 지금 그 신규 직원이라든지 그런 직원을 충원을 못하다 보니까 기존에 있는 집행부서에 있는 공무원들이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파견직으로 돼 있습니다. 의사팀장은 의회직으로 전환이 됐고, 그래서 만약에 의회직으로 넘어오겠다 그러면은 의회에 지금 현 있는 직원하고 1대1 마트레이드는 가능합니다. 가능해요? 예, 예. 그러면 지금 현재 그 인사권 독립이 된 이후에 1월 13일 날 인사권이 독립이 됐잖아요. 네. 이후에 혹시 뭐 어떤 애로사항이라든가 이것만큼 그래도 지금 뭐 한 달이 아직 되진 않았지만 좀 뭔가 좀 문제점이 발생을 해서 좀 개선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문제점들이 혹시 있는지 한번 간단하게 여쭙겠습니다. 답변하시기 곤란하시면은 네 답변 안 하셔도 되고요. 다음은 한 가지 제가 우리 그 업무보고 그 28페이지 보면은 그 사회복지시설 위문이 있어요. 이거는 해마다 이제 저희 시의회에서 우리 그 명절을 앞두고 어려운 이웃에 대해서 입문을 지금 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참석 대상이 그 의장단, 상임위원장, 당대표, 지역의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매해년 똑같은 것 같은데 올해는 보니까는 지역의원은 참석을 하지 않았나 봐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참석을 하지 못한 건가요? 사실 이제 그 예. 사회복지시설 위문을 할 때는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 지역 의원님, 당대표, 또 상임위원장, 네. 의장단 이렇게 가시는 게 맞는데 네. 그 코로나19의 영향도 좀 있고 그래서 가급적 좀 최소 인원으로 갖다가 운영하는 게 좋겠다 해가지고 이번에는 조금 그렇게 알겠습니다. 진행을 했습니다. 네. 그럼 올해는 또 만약에 이제 코로나19가 어느 정도 조금 종식이 된다라고 했을 때는 그래도 지역의원들과 상임위원장 그리고 대표의원들 그리고 의장단 이렇게 해서 같이 움직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되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32페이지 우리 그 청소년의회 운영 관련해서입니다. 저도 이제 전반기에 보사환경위원회에 있으면서 참여를 같이 했었던 경험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 예산이 지금 500만 원이 매해년 이렇게 세워지고 있는데 이게 이제 운영하는 주체가 청소년 육성 재단이다 보니 보사환경위원회에 있는 의원들만 여기에 참여를 하게 되는 것 같은데 이 부분도 사실은 우리가 21명의 우리 그 의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고민을 좀 검토를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게 예산이 소요가 안 되면 모르겠지만 500만 원이라고 하는 예산이 일단은 투입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좀 고민을 하셔서 왜냐하면 보사환경위원회에 있는 위원들뿐만 아니라 다른 위원회에 있는 위원들도 본인들이 예를 들어서 이 청소년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역량은 마음껏 보여줄 수 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타 상임위원회에도 좀 기회를 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혹시 국장님 앞으로의 계획은 어떠신지 간단하게 좀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한 말씀인데 제가 이거에 대해서 이 업무에 대해서는 아직 정확히 파악이 안 돼가지고 그건 공부 좀 한 다음에 다시 별도로 그럼 좀 그렇게 해주시고요. 예, 예. 예.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게 저희가 저번에 그 본예산 예결특위 때 저희 코로나19로 한 우리 그 뭐 과장님께서 감염이 돼서 확진이 돼서 저희가 비상사태가 한번 발생한 적이 있었을 거예요. 기억하시죠? 예, 예. 이제 그런 거를 염두에 둬서 저희가 이제 사실은 이렇게 대면 접촉해서 회의를 진행하는 것도 좋지만 코로나19로 지금은 이제 뭐 오미크론으로 인해서 2만 명대가 넘어갔습니다. 이런 것 등을 저희가 미연에 고민하고 예방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만약에 감염자의 어떤 확산이 우려가 된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시의회 청사 출입이라든가 의사 일정 등에 이렇게 지장을 만약에 줄 거다라고 하는 걸 미리 예견을 해서 만약에 그 회의를 대면 접촉이 아닌 어떤 그 화상회의라든가 이런 회의를 할 수 있는 원격으로 출석해서 표결에 참여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우리가 그 안양시 의회의 회의 규칙을 좀 개정할 필요가 있다라는 저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이 혹시 고민하거나 했던 부분들이 있으면 좀 간단하게 말씀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코로나19가 계속 향후 미래까지도 진행이 된다면 네네.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비대면 화상회의라든지 아니면 그런 방향을 갖다 추진할 방법을 갖다가 강구하는 거는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근데 요거 조금 지켜봐서 좀 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왜냐하면 제가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했어요. 저 애결티기 때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해서 저희가 회의도 진행이 안 될 수도 있었던 그런 사례가 발생을 해서 제가 찾아봤거든요. 우리 안양시의회 회의 규칙 제29조 발언의 장소에 보면은요. 이 부분에서 만약에 발언은 등단하여야 하되 극히 간단한 사항이나 토론 또는 의장이 허가한 때에는 의석에서 발언할 수 있다. 그리고 또 2호에 보면 의장은 필요한 때에는 의석에서 발언한 의원을 등단하도록 할 수 있다. 외에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제가 신설을 할 필요가 있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거는 1항과 2항에도 불구하고 감염병 확산 및 천재지변 등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원격으로 출석하여 발언할 수도 있다. 라는 그런 정문이 좀 추가돼야 된다라고 말씀을 또 드리고 싶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원격 출석 및 표결 같은 경우도 사실은 지금은 타 지방자치단체는 지금 이게 지금 이미 움직이고 있어요. 우리 안양시 의회는 아직 지금 준비가 지금 아직 안 되고 있는 부분인 것 같은데 제 지금 29조에도 불구하고 제 39조에도 불구하고 감염병 확산 및 천재지변 등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의원은 원격으로 출석하여 표결에 참가할 수 있다. 이 경우로 원격으로 출석하여 표결할 때에는 회의장에 출석하여 표결한 것과 같은 효과를 가진다라고 하는 이 조문을 새로 신설을 해서 만약에 사태에 발생을 했을 때 우리 안양시 의회도 회의가 중단되는 어떤 그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안양시 의회 사무국에서 미리 이런 부분들을 좀 준비를 하셔서 안양시 의회 이런 규칙을 좀 회의 규칙을 개정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제가 좀 제안을 좀 드리고 싶은데 국장님 아직 이 부분까지는 고민 아직 못 하셨죠? 네, 한번 검토해. 네, 필히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굉장히 올해부터 저희가 지방자치법이 32년 만에 이제 전체적으로 많이 개정이 되면서 가장 강화됐던 부분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특히 우리 의원들은 겸직이 다 금지가 됐습니다. 예전에는 사실은 공고로만 이제 이루어졌지만 올해부터는 공고가 아닙니다. 굉장히 크게 행정제도 부분에서 개선해야 될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제가 이제 우리가 이 부분들을 다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의회 사무국에서는 미리 선제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발췌를 해서 우리 의원들이 미리 이런 부분들을 좀 주의를 해야 될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개정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알아봤더니 여기는 아주 시골이에요. 충청도인데 횡성에서는 지금 모두가 알아야 하는 지방자치법 주요 그 개정 사항을 행정제도 분야만 이렇게 뽑아가지고 자료를 정리를 해서요. 우리 의원들이 한눈에 정말 요것만큼만 봐도 우리 의원들이 지방자치법이 어떤 부분이 확실하게 개정이 됐는지 이 부분들을 좀 매뉴얼을 좀 만들어서 좀 미리 좀 배포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지금 저희 8대 의원도 굉장히 이 부분도 아직 우리가 숙지가 안 된 상태에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향후에 우리가 9대도 사실은 준비를 미리 해야 되는 입장에서는 이런 부분들은 미리 우리 안양시 의회가 다른 시 의회보다는 더 미리 선제적으로 준비를 하셔서 우리 의원들의 어떤 역량 강화뿐만 아니라 만약에 혹시라도 있을 수 있는 그런 위법한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준비를 좀 하면 어떻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 국장님께 이런 부분을 지금 몇 가지를 제안을 좀 드립니다. 지금 이재명 의원님께서 몇 가지 말씀을 해주신 사항이 예. 제가 지금 시원하게 답변을 못 드려요. 죄송한데요. 예, 예. 지금 저희 이제 사무국에다가 숙제를 주셨습니다. 네, 네, 그거는 맞습니다. 그 예. 제가 지금 메모한 그 세 가지로 되는데 예. 그거는 충분히 검토를 해서 예, 예. 가능하다면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거는 전부 다 이행토록 하겠습니다. 예, 왜냐하면 굉장히 강화된 부분들이 이제 많은데도 불구하고 우리 의원들이 쉽게 그냥 넘어가서 나중에 이게 위법한 사항이 발생을 했을 때는 큰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미리 우리가
알 수 있도록 조금 고민하셔서 모두가 우리가 알아야 되는 지방자치법 주요 개정 사항을 매뉴얼을 이렇게 만들어서 배포를 해주시면은 훨씬 더 의회 사무국에서도 많은 도움이 될 거다라는 이런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는 이상입니다. 이재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자료를 조금 주시고요. 자료를 그 저도 자료는 끝나면 별도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한부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예. 저도 지방자치법 개정된 사항은 저도 나름대로 다 꼼꼼히 비교 대조해서 개정 사항을 제가 해놓은 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어떤 의원님이라도 복사해달라면 내가 복사해드릴 수 있을 정도로 갖추고 있는데 그거 자료를 주시면 저도 이제 첨가해서 왜냐하면 이런 거 좋은 정보는 나눠야 되고 맞는 말씀이거든요. 이게 한 번 읽어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저는 개정된 거랑 개정 전하고를 옆에 놓고 비교 대조해가면서 개정된 것에 빨간 줄을 다 쳐놓고 공부를 했는데 한 번 해가지고 잊어버려요. 그래서 저도 이거는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저도 나름대로 다시 정리를 하는 면에서 그 자료를 받아서 우리 이렇게 공유하고 의원님들이 이거야말로 진짜 진정한 역량 강화죠. 다른 추상적인 것보다 이 실질적인 업무에 관계되는 거고 이 지방자치법이 어떻게 개정하려다가 또 국회에서 통과 안 된 부분까지도 다 있습니다. 저는 그거는 다 저도 기록을 해놨어요. 이래서 저도 자료 하나 주시고 또 주시면 반듯하게 해서 서로 공유하는 거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또 질의하실 의원님. 네, 박정우 의원님. 네. 의회 운영은 항상 뭐 질의가 보통 다 똑같은 질의라 저는 당부의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새롭게 이제 의회 소식지도 만들고 뭐 CCTV도 하고 이제 지금 이제 새로운 게 많이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 철저하게 잘 관리해가지고 꼼꼼하게 공사할 수 있게끔 하고 또 의회 소식지도 꼼꼼하게 하셔가지고 그런 부분을 좀 철저하게 관리를 잘 해주시고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또 이제 아까 이제 이채명 의원님이 이제 청소년 그 부분에서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도 32? 청소년 이제 육성 재단에 대해서 이제 와가지고 이제 우리 아이들이 와가서 이제 같이 이제 의원님들과 이제 대화를 하면서 이걸 이제 연습을 하는데 보사환경연 소속이다가 인데 이제 회원들이 우리 의원님들이 많지 않다 보니까 이제 뭐 이게 1년 몇 번이죠? 2회, 월 9월 중 2회인데 하반기 2회. 그래서 9월 달에만 2회를 하는 건가요? 어떻게 오죠? 예. 9월 달만? 그래 하반기. 예. 두 번만 하는 거네요. 그래서 보니까 이제 각 이제 이렇게 돌아가면서 한 번씩 해야 되는데 이제 보상계는 이제 인원은 정해져 있고 그렇다 보니까 한 번이 두 번씩 하고 이제 할 사람이 없다 보니까 두 번씩 하고 이런 기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보니까 또 여기에 또 이제 우리 의원님들 이제 같이 이제 시간 내줘서 고생하셨다고 아마 또 수수료로 또 나가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는 그래서 우리 의원들이 하는 건데 그냥 봉사로 하루에 좀 몇 시간 봉사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 꼭 우리가 봉사료를 받아야 되나 이런 부분 참 저는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도 아까 이채명 의원님 말씀했듯이 각 아이들이 그 5분 자연 발언대 했을 때는 그 지정에 대해서는 아마 준비를 미리 해가지고 오니까 이런 부분에서 어느 부서의 상임위원회에서 이 부분에서 한 분이 하셨으면 좋겠다. 또 보사에 대해서는 보사했으면 좋겠고 또 도시에 대해서는 도시에 있는 분이 와서 같이 이렇게 연결해서 했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 저 좀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올해는 조금 더 발전하는 우리 의회가 되면서 이런 부분을 좀 폭넓게 같이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박정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공감을 하는 부분입니다. 이게 지금 진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도 이게 참가해봐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랬는데 진짜 도시건설 그 제안도 있고 아이들이 위원이 돼가지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더 많이 전문 지식을 가진 그 위원님들, 상임위원 분들, 그분들을 대표해서 한 분씩을 이렇게 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보사 위원들이 참석하지만 내용이 보사만이 아니더라고요. 아이들이 제안하고 또 의원으로서 이렇게 하는 내용이 그래서 답변도 저도 이제 물어가지고
부서에 다 물어서 한 적이 있는데 부사만 특정할 필요는 없다. 저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서장열 의원님. 네. 그 정책지원관에 대해서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연말에 그 예산 심의할 때도 잠깐 얘기가 나왔던 건데요. 지금 여기 보면 우리가 이제 2월 중에 모집을 해서 4월 중에 채용을 해서 이제 아마 정식으로 이제 활동을 하게 되는데 여기 보면 뭐 그 담당 직무가 의원의 의정활동 지원이잖아요. 예. 그러면 이 4명이 그 상임위원회 한 명씩 배치되는 건가요? 예. 그런 식으로 해서 우리 보통 7분의 의정활동을 보좌해주는 그런 역할이 근본적인. 그럼 우리 의회 그 전체적인 조직은 그대로 있는 건가요? 전문위원회나 그런 거는 이분들이 들어오는 거하고는 상관없나요? 그건 상관없습니다. 상관없고 예. 그러면 결국은 전체 그 의회 식구들이 늘어나네요. 그러면 지금 5명 금년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 의회 정원이 네. 기존 31명에서 정책지원관 채용으로 가서 그러니까. 36명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예. 7급 이하로 해서 각 그 상임위원별로 배정이 돼서 네. 상임위원회별 소속 의원님들 의정 활동을 보좌해주는 역으로 갖다가 네네. 아무튼 이 자치법은 참 상당히 잘 개정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정말 여러 가지 역할을 하다 보니까 실제로 자료 수집하고 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근데도 이번에 아마 이게 잘 돼서 우리 의원님들이 의정 활동하는 데 있어서 정말 왕성하게 활성하고 정확하게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그 임기제라고 했는데 그 임기가 얼마 한 번 계약하면 몇 년인가요? 2년입니다. 2년. 그럼 물론 당연히 연임할 수 그러니까 2년 1년 해가지고 5년 총. 예. 2년 1년에서 총 5년. 네. 이분들은 아직 우리가 처음 뭐 아직 그 모집을 안 했기 때문에 이분들이 주로 어디 공무원 출신이 들어오는지 아니면 행정가들이 이렇게 들어오는지 모르겠지만 그야 뭐 응모하면 알겠지만 어쨌든 저는 요번 이게 이제 우리 특히 이제 4월 이후에는 우리 물론 뭐 선거도 있겠지만 의원님들이 아마 좋은 활동 또 내용이 있는 그런 의정 활동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의회에서 충분히 역할 분담을 해주셔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서장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기 학력 요건은 없나요? 학력 요건이 어디예요? 대졸인가요? 1차 서류에서 예. 대졸이요? 학사학위 취득한 자. 예, 대졸. 그 5년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 5년 후에 대졸자라고 그런 것보다 예. 이제 학사학위 취득 1년 실무 경험이 있는 사람, 또 공무원 출신, 또 관련 분야 경력이 예, 경력 3년 요건 이하인 말고 학력만. 이상, 네, 예. 3년 그리고 이상, 나이 제한은요? 20세 이상. 그러니까 20세 이상 60세, 61세도 가능해요? 예. 65세도 가능하고요? 그 이해가 안 가네요, 그거는. 지금 나이 제한을 갖다가 예. 그 상한선을 갖다 두지를 못해가지고 그 제가 그거 봤어요. 네, 저한테 네.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사인을 해드렸는데 이게 정해가지고 오시니까 제가 뭐라고 말을 못했는데 그거는 저희가 의미적으로 정한 건 아닙니다. 그럼 어디에 기준이 있어요? 지침이 내려왔나요? 사시하고 그 여러 가지 이제 그 임기제 공무원 채용 조건 뭐 그런 거 그런 거는 따져봤을 때 알죠. 그런 기준은 알아요, 제가. 근데 나이 말하는 거예요. 65세, 뭐 말하자면 67세가 응시한다. 그 기준이 없다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의아스러워서요. 20세 이상이면 무조건 된다고 돼 있어서 저도 그게 이게 그 저기가 사실 저희 이제 공무원이 정년은 있지 않습니까? 예, 있죠. 나이 제한은 두지는 않는데 응시는 가능하고 채용이 못 되는 거죠. 그런 분에 대해서는. 응시가 가능한데 채용이 안 된다. 이거는 노선이고요. 정년 이상이 넘어가니까 그러면은 기준으로 해놔야 되죠. 저는 그게 아니다고 봐요. 그리고 5년도 또 5년 되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5년 또 연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뭔가 뚜렷하지가 않아서 제가 이게 그 저희가 자의적으로 갖다가 판단해서 한 건 아니고 예. 지방 공무 임명령에 따라 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 5년 이상이 넘어가면 예. 이 사람은 그 계속 근무에 그 연장을 갖다가 해줄 할 수 수 있다. 있는, 예, 가능하다고 이게 임명령에 돼 있어요. 그대로 하는데. 신규채용자의 어떤 그런 효력이라든지 그런 거랑 거의 준해서 가기 때문에 만약에 A라는 사람이 지원을 해가지고 2년을 계약을 합니다. 당초 처음에. 그러고서 2년이 만료됐을 때 평가를 합니다. 예. 평가했을 때 이 사람은 도저히 안 된다. 그럼 거기서 계약 해지가 끝나는 거고요. 그리고 또 2년 연장을 해서 그러면 4년째가 되지 않습니까? 만료 시점으로 봤을 예. 때. 또 2년을 연장해서 했는데도 또 그게 또 어떤 뭐 업무의 능력이라든지 그런 게 되면은 또 거기서 계약이 종료될 수가 있고 최종 1년을 갖다 또 연장을 해서 예. 또 가서 예, 예. 됐을 때는 예. 그 이후에 예. 신규 채용 공무원과 거의 준하는 거로 해서 이제 지속적으로 갈 수가 있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제가 궁금증이 있는 거죠. 평가는 어디서 하나요? 저희 사무국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무국에서 공무원. 평가를 내려서 예, 예. 스탑할 수도 있고 연장할 수도 있고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게 20세 이상만으로 되어 있는데 61세가 들어와서 5년 연장했어요. 평가가 좋아요. 그럼 계속 연장되면 70세까지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궁금증이 나니까 제가. 그거는 그 저희 공무원 정년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정년이 있으면은 아까 1차 서류 전형에서도 그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20세 이상이라고 해놓고 정년이 있으니 그럼 어디에 없더라고요. 없어. 자료에 있어야 되잖아요. 이게 말로 해가지고 무슨 소리냐 기준이 있고 나는 이대로 응시해서 지금 5년 지나고 또 지방 공무원 임용령에 하자가 없이 내가 일을 잘해왔는데 나 왜 연장이 안 되냐 이랬을 때 우리가 뭐라고 할까요? 그거는 제가 아니 제가 공부중에서 궁금했어요. 별도로 말씀을 좀 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게 반드시 있어야 된다 보고 있어요, 제가. 20세 이상으로 돼 있어. 예. 예. 예, 계속 할 수가 있더라고요, 이게. 예, 평가만 잘 내리면 일을 할 때 하자 없이 했는데 해가지고 이런 그때 가서 이제 다툼이 생기면 이거를 법적인 다툼이 지방 공무원 임용령만 가지고 우리가 시행했다 해도 안 되는 다툼이 있을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놓으면 안 되죠. 그래서 그래요. 그래서 제가 지방 공무원 임용용을 갖다 제가 좀 숙지를 해서 예. 위원장님께 별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공무원 정년이 만 60세로 갖다가 임용령에는 돼 있기 때문에 예. 나이 제한은 못 두지만 만약 59세인 사람이 응시를 해서 합격을 했다. 그러니까 그때 그러면 그 사람은 무슨- 1년이면 끝나는 거예요. 정년 퇴직 자동으로 되는 거니까. 그러면 이해가 가죠. 근데 뭐 만약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예. 61살, 62살 예예예. 된 사람이 응시를 갖다가 하는 거는 예. 응시는 할 수가 있어요. 예예예. 자격 조건이 그래서 합격은 못 하는 거죠. 만 정년이 넘어가니까. 그럼 자격 조건에서도 명시를 해야 된다고 보아요, 저는. 아니 그게 이제 그쵸. 임용령에는 그렇게 돼 있으니까 그걸 구체적으로 제가 좀 파악을 해서 예. 말씀을 드리겠다는 예. 사항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운영위원님들도 아셔야 될 사항이라서 서정열 위원님께서 이 부분을 질의를 하시기 때문에 왜냐하면 우리 의회의 정책 지원관을 신규 채용하는 거라 운영위원님들 잘 아셔야 되고 그러면 이분들이 지금 상임위원회에 한 분씩 들어가는 거예요? 예, 5급. 지금 입장에서는 그러면은 과장님도 계신데 그 과장님과의 관계는 어떻게 되나요? 7급 이하니까 부하 예. 직원이 되는 거죠. 부하 직원이 되는 예. 거예요? 예. 그러면은 그 상임위원회에 또 한 분씩이 더 투입이 되는 거네요? 예, 예. 예,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죠? 예, 수고하셨습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회 사무국 소관 2022년도 주요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정창모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무국에서는 위원님들이 요청하신 추가 답변 자료를 정확하게 작성하시어 회의 종료 후 서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주요 사업이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해 주시고
금년 한 해도 의원님들이 활발하고 내실 있게 의정 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보좌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회의 진행을 위하여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정창모 사무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일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